재무관리 하다가 녹음하다 실패를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재무관리 방정식은 한 6개, 7개 정도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한 50개, 50개에서 한 100개 사이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주요 방정식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50개에서 100개인데 이게 확장을 하면 500개 정도 되거든요. 일반 화학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 재무관리 방정식은 대부분이 이 1900년도 초반에 다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쭉 한번 보면 돼요. 그래서 프레젠트 밸류는 지금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산되고 이것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고동 배당이 있는 경우에 적용을 하면 1기 후의 배당, 이게 1기 후의 배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동 성장 모형은 이런 식으로 성장률 G를 넣어주면은 이제 나온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1번, 2번 이 문제가 다 그렇다는 거죠. 1번, 2번 문제가.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제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제 조금 전에 1번 문제 같은 경우 2년 동안에 이게 돈이 51만 원씩 주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 풀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안합니다. 이거 다시 가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요거 이렇게 이러고 된다는 거. 여기서 주의할 게 지금 요게 1승, 2승. 그래서 요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 R을 푼 문제니까. 1번 문제가 R을 푼 문제니까. 그 다음 2번 문제는 요거 집어넣으면 나오는 문제고요. 이렇게. 그러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비중, 요게 투자 비중이 되고, 요게 뮤 X, 뮤 Y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포트폴리오의 분산의 공식이 되는 거죠. 요게 분산의 공식이 되는 건데, 요때 시그마 X, 시그마 Y, 로라고 그랬어요. 요걸. 로 X, Y. 요걸 상관계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상관계수. 그 다음에 여기서 때까지 다 한 거, 요것을 공분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공분산.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지. 그러잖아요. 여기서 주의할 거, 요게 WX가 투자 비중이 여기에 0.2면 요건 0.8이 되는 거예요.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합쳐서. 그 다음에 요것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에요, 요게. 그래서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제곱이니까. 상관계수 주고. 그렇죠. 여기서, 상관계수가 여기서 뭐였어요? 상관계수가 여기죠. 요 값을 준 거죠, 요거. 요게 상관계수에 마이너스 0.4로 준 게, WX, WY 전부 다 준 거지 내가 전부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이거 이제 또 갑자기 확 넘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진짜 MM 정리 이제 풀어보자는 건데 MM 정리도 이제 가서 보면은 자 봐요. MM 정리가 지금 여기서 WACC가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의 약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지금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 방정식이. 그래서 이때 E를 equity, D를 debt, V를 firm value라고 부른다고. 시장 가치 또는 기업의 시장 가치라고 불러요. value of the firm이죠. of firm. 그럼 firm이 되겠네요. 기업 가치 또는 시장 가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죠? 그때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이게 다 시장 가치로 측정된 거예요. 여기 시장 가치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여기는 R이에요. R. 여기는 direct equity ratio고 요거도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요게 지금 R2가 여기 요걸 자기자본이라고 그러고 에코티니까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요것은 자산의 기회비용. 요것은 뭐예요? 부채의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부채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자산이 되는 거죠. 요것은 전체 자산. 그러니까 요걸 V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 V. 여기가. D는 여기가 되는 거고 R2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자,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MM 정리라는 게 결국에는 VU 이꼬르 VL이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VU 이꼬르 요거 이제 MM 정리 이제 1이 있고 2가 있는데 여기 MM 정리 2가 요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MM 정리 1의 그림은 이제 약간 달라요. MM 정리 1의 그림은 요렇게 되는 거죠. MM 정리 1의 그림은 요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냐. 재정거래라는 걸로 이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브가 A라는 지역에서 100원이고 어떤 B라는 지역에서 2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안 든다면 그걸 이제 거래 비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래 비용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사서 여기다 넘겨버리는 거지. 돈을 빌려, 100원을 빌려서 무 한 뿌리를 사. 그래가지고 여기 갔다가 200원에 팔어. 그럼 100원 떨어지죠? 그런 걸 재정거래라고 그래요. 빌려가지고 사서 팔아버리는 거. 그걸 재정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재정거래 상태 하에서 그 재정거래가 허용이 되면은 VU 이꼬르 VL이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해버린 거예요. 모드리나인 밀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굉장한 거였죠, 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데레코트 레이셔가 여기가 있고 Y축을 V로 놓으면 요렇게 된다는 소리지. 직선이 된다는 소리죠. 요 말이 그 말이지. 다 똑같으니까. 그러죠? 이게 된다는 거고. 그러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둘 다 지금,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공식이 이거라고 그랬죠? 가중평균 자본 공식이. 요건 이제 세금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세금을 고려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공식이. 그래서 이걸 타우라고 보통 읽어요. T자 같이 생긴 거. 이걸 타우라고 읽어요. 법인세율 되는 거죠. 이걸 법인세율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법인세율을 도입을 하면 이제 그 MM 정리가 바뀌거든요. 이걸 보고 수정 MM 정리라고 불러요. 수정 MM 정리.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데레코트 레이쇼를 X축에 그 다음에 Y축을 V로 놓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재밌는 게 지금 여기서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는 직선이었잖아요. WACC가. 직선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를 이제 보일 수 있냐면은 요렇게 이제 내려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제 그렇게 내려오느냐.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WACC가 만약에 지금 법인세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립한다 합시다. 법인세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데레코트 레이쇼를 올리면은, 데레코트 레이쇼, 대수를 올리면은, 데레코트 레이쇼, DV도 올라가죠? 그러잖아요. 이거 올라가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왼쪽 식에서, 여기서 지금 이 V는 떨어지잖아요. 이 V는 떨어지는데, 여기 올라가 버려가지고, 요것은 올라가거든요. 요건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지는 속도가 더 높아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를 감소해버린다는 거지. 그게 이제 MM 정리로 해석된다는 거죠. MM 정리로. 그게 이제 그런 식의 MM 정리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법인세율을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법인세율을 도입을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법인세율이 이제 도입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보일 수가 있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두 개를 이제 구분 짓자는 거예요. 두 개를 구분 지어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떠냐면은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어. WACC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RWACC예요. 요건 R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RWACC 다시 써줄 거예요. RWACC로. 그리고 이제 RE는 어떻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이제 보일 거예요. RE는 이제 우상향이 되긴 되는데 구부러지면서 우상향이 돼요. 구부러지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타우가 도입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냐면 델타 V라 하자고요. 요 부분을 지금 요 부분은 요것도 똑같죠. 밑에 법인세율이 없는 거나 있는 거나 공식이. 근데 이 부분은 법인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공식이 다른 거죠. 그러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법인세를 도입하면 이제 이렇게 공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증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요건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 MM 정리,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 MM 정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요건 이제 증명을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WACC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두 개로 나누자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델타 E라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요걸 델타 D라 하자고요. 오른쪽 부분. 여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요걸 델타 D라 하자고요. 이 부분을 델타 D라 하자고요. 그러면 법인세가 도입됐을 때 이 부분을 델타 D 프라임이라 하자고요.
법인세가 도입됐을 때 델타 D 프라임을 안 써주는데 T로 해줘. 델타 T로. 그러면 지금 여기 이거 법인세율이 0보다 큰 한 요게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델타 DT가 델타 D보다. 그런데 요걸 델타 ET라 한다면 요게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은 둘 다 법인세 있기 전이나 후나 똑같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는 더 쫄아들었으니까 요 부분을 쫄아들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WACC가 RWACC입니다. 여긴 WACC라고 썼는데 실은 RWACC요. RWACC가 지금 우하향이 되는 거고 RE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은 이게 우하향이 되려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RE는 이렇게 구부러진 걸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는 뭐냐면 수정 MM이론이라고 불러요. 수정 모듈라인 밀러 정리, 수정 MM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 예. 요게 이제 수정 MM이론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다 된 거지 뭐. 문제 4번 다 풀었죠. 문제 4번 다 푼 거예요. 요거 문제 4번을. 자, 요렇게 이제 되는 걸 보인 거지. 여기 지금 이제 R을 써줄 거예요. R을 씁시다. 예. 예,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건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RWACC로 OI를 RWACC로 형가화해주고 자기 자본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비덴드를 RE로 형가화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RWACC는 가중평균 자본비용, OI는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DIV는 뭐예요? 결국엔 당기순이익하고 똑같이 다 배당한다면은 디비덴드가 디비덴드. 그러면 MM정리의 가정은 뭐냐면 언레버리지 기업과 레버리지 기업 간의 OI는 같다고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킨 가게를 돈 빌려서 내는 치킨 가격이나 돈 안 빌려서 내는 치킨 가게나 영업이익은 똑같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OI로 써주자고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결국엔 MM정리라는 것은 만약에 이 고동류 모형이 이게 맞다면 이 왼쪽 모형이 맞다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는 거지. WACC 언레버리지드와 그 다음에 OI 나누기 RWACC 레버리지드 기업에 요게 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VU 이꼬르 VL이 같다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틀려야 되는데 같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같다라는 주장을 그러죠? 그럼 여기 둘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RWACC U와 RWACC L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지. 이게 여기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이 예,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다 푼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내가 무수히 많이 했으니까 뭐 이건 뭐 엑셀 보면 돼. 엑셀 보면은 이거 중간고사에 냈고 또 내가 동영상으로 또 촬영해줬고 계속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이제 CAPM 모형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CAPM을 이제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걸 계산을 이제 하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분석에서 X와 Y 간의 관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X와 Y 관계를 요것도 가장 잘 적절하게 묘사하는 직선을 구하는 거 우리는 회계 분석이라고 부르죠. 회계 분석이라고. 이걸 회계 분석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을. 여기서 그럼 알파,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 알파, 베타를 그 통계학자들이 다 해놨어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베타 구하는 법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X축의 분산을 분모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의 공분산을 분자로 쓰는 거예요. 공분산을. 공분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CAPM 모형에서는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은
X축을 RM으로 놓고 Y축을 RI로 놓는 거예요. X축을 RM으로 놓고 X축이 RM이라는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형을 이제 그림을 그려줘요. 보통 써줘요.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개별 주식의 베타라는 것은 이렇게 측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위에 식을 그대로 쓰면은. 그러죠? 그러죠? 여기 지금 위에 식하고 똑같죠. 두 식이. 두 식이 똑같죠. X, Y만 서로 노테이션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고 베타를 이런 식으로 측정이 돼요. 이걸 베타라고 부르죠. 그렇죠? 여기서 위에는 공분산, 밑에는 분산 주의하고요. 근데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긴 가격이니까 일단 수익률로 다 바꿔야죠. 가격이니까 다 수익률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계산할 수가 있죠. 요 각각을. 자,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하냐? 이제 그걸 한번 보자고요. 자, 두 집단이 있어, 두 집단이. 두 집단이 있는데,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있는데, 이렇게 도수 분포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토그램이.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은 같아. 두 집단의 A 집단과 B 집단의 평균은 같다 합시다. 그런데 퍼짐만 서로 다른 거예요. 퍼짐만. 퍼짐의 정도가. 그러죠? 그래서 지금 두 집단 걸 보면 어떻게 돼요? B 집단이 더 퍼져 있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 이거예요. 요것을 어떤 식으로 요걸 계산하느냐. 그러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고 표준편차라고 부르는데, 이 표준편차를 어떻게 계산해요? 퍼짐의 정도죠, 이게. 퍼짐의,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의를. 제곱으로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관측치, 요게 이제 평균이 되는 거죠. 이게 뮤 A 또는 뮤 B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X라고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편차의 제곱을 해서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표준 편차 분산으로 정의하자는 거죠. 분산으로 이것을 여기 관측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이 되는 거죠. 여기가 수익률 평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은 특히 이 값을 우리는 편차라고 정의하자는 거죠. 편차. 그러니까 편차를 제곱을 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그것을 n으로 나눠준 게 분산이 되는 거죠. 분산. 그럼 그리고 이걸 루트를 씌워준 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루트를 씌워준 게. 이것도 여러 번 했어요. 엑셀로 말고 닳도록 했어요. 뭐 이거 엑셀로 보면서 해보면 돼요. 이거 이제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베타 다 계산되고 그러죠? 자,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분산에 대해서. 공분산을 이제 할 때 지금 뭐냐 공분산 정의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표준편차 분산 공식을 약간 바꾼 거죠. 제곱을 안 해주고 그냥 두 집단에, 이게 공분산이라는 건 두 집단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두 집단, I라는 집단과 J라는 집단, 이게 두 개체를 이야기해요. I라는 개체와 J라는 개체를 할 때 이렇게 시계열에 대해서 이제 공분산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면 각각의 평균, 이걸 XY로 쓰면 안 되는데, IJ로 써야 되는데, XY로 썼네요. XY로.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XY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분산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공분산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내가 여러분의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로일 때는 미안합니다. 여기 제로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제로일 때는 여기 좀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제로일 땐 이렇게 나온 데이터가 나네. 관계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죠. 자 보세요. 지금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잖아요. 베타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베타를 정의했죠. 그러죠?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으니까 베타를 자 여기서 지금 시그마를 x축에 놓고 지금 r을 y축에 놓으면은 지금 뭘 옛날에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줬냐면 엑셀로 상관계수가 공분산을 이용해 정의되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노테이션을 잘못 쓴 거예요. 1이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그래프가 요렇게 됨을 엑셀로 내가 보여줬어요. 여러분한테. 그랬죠? 엑셀로 됨을 요렇게 됨을 그래서 위험자산만으로 구성된 거예요. 요것은 시그마가 0보다 둘 다 크니까 얘가 0점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위험자산만으로 구성한 경우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무위험자산을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무위험자산. 무위험자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표준 편차가 제로인. 그러니까 무위험자산 F로 한다면은 요거 대 표준 편차가 이제 제로인 놈을 우리는 무위험자산으로 정의하자고요. 정의. 그러니까 무위험자산은 어떻게 돼요? Y축에 나타내지지. Y축에. 그러죠? Y축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자산 X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보면은. 그러면서 두 자산 간의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면은 직선이 된다는 건 내가 엑셀에서 보여줬죠. 그 엑셀에서. 또 기억 안 나면 가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두 개의 위험자산 X, Y가 있다 합시다. X 그 다음 Y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이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서로 결합을 해보면은 적당한 지금 위험자산으로 구축된 포트폴리오와 서로 무위험자산으로 만든 포트폴리오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또는 2번처럼 나올 수가 있죠. 각각의 점에서 이렇게 같은 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는 2만 선택을 하게 되죠. 2만.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이 접선을 우리는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죠. 접선 포트폴리오 또는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직선 2를 우리는 CML,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캐피탈 마켓 라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요.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그 마켓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이 사람이 RM이라고 보통 표현해 주거든요. RM. 결국은 이 사람이 RT와 RM이 같음을 보였어요.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RM이 뭐예요? 그러면은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요. 마켓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고 일단 생각을 하면 돼요.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그럼 결국 윌리엄 샤프가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가 접선 포트폴리오가 됨을 보였고 그럼 이제 이게 갖는 경제적 의미가 뭐냐? 이제 그걸 보자고요. 접선 포트폴리오 이꼬르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걸 보였어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이 뭘 했냐? 여기 주의할 게 X축에 베타라는 놈을 써주자는 거예요. 이제 베타라는 놈 쓰고 그 다음에 Y축에다는 여전히 수익률로 써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보여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가 RM이 되고 이게 접선 포트폴리오 위치가 이제 RM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여기가 절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 X가 이제 여기 X가 여기 있고 Y가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걸 보인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주의할 점이 X축이 베타로 바뀌는 거예요. 베타로. 그러니까 베타 X, 베타 Y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직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Security Market Line, SML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보죠. 안 가지네요. SML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SML이라고. Security Market Line 라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증권시장선, 우리나라 말로는 증권시장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요것은 이제 베타 I, RI로 생각하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냥 베타 R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 직선의 방정식은 보면은 SML의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밑에 밑변오고 높이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기울기가 되니까 요게 베타가 되는 거고요. 요게 미안합니다. 기울기가 RM-RF가 되는 거죠. RM-RF 기울기가 요게 기울기예요. 이때 주의할 게 여기 기울기 요게 절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수익률이 정확히는 RM 바로 보통 써줘요. 근데 RM으로 쓰기도 하고 막 사람마다 이 RM 바로 쓰는 게 정확하죠. 정확히는. 그래서 요거 우리는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RM-RF를 그 다음에 이걸 베타라고 부른다고 그랬고요. I 주식의 베타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베타하고 지금 R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걸 SML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CEPM의 주장은 모든 자산이 이 SML 상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CEPM의 주장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지는 않고 대충 맞더라 이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주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 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충 맞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써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충 맞는구나. 대충. 그러면서 이때 요거의 정의가 베타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베타 시그마 M 스퀘어하고 지금 시그마 IM인데 시그마 IM은 공분산이죠. 공분산. 자,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설명한 게 이런 게 있었죠. 주식의 개수를 늘리면은 X축이 주식 개수예요. X축이 Y축을 시그마로 놓으면은 포트폴리오에 시그마요. 놓으면은 일정 이상 집어넣으면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 값을 우리가 바로 시장 포트폴리오, 이것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표준표차 또는 분산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피 불가능한 위험. 이것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인데, 이걸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하면, 1로 우리가 표준화 시키면은, 1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베타라는 게 뭐예요? 시그마 IM이라는 거예요. 시그마 IM. 그러면 시그마 IM이 공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베타라는 게 시장 포트폴리오 회피 불가능한 위험 시그마에 대한 기여분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기여분으로. 여기가 지금 회피 불가능한 위험이니까. 즉 베타라는 것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기여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기여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CEPM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회피 불가능한 위험만 보상해 준다는 거죠. CEPM이 주장하는 바가. 자, 지금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CEPM 식을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여러 거 되잖아요. CEPM 식이. 그럼 여기는 지금 시장 프리미엄이고 여기에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기여도 정도죠. 그러면서 여기가 개별 주식의 수익률.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회피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기여도 정도, 즉 베타에 의해서 결판 나본다라는 게 CEPM 이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시장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시장 프리미엄. 여기에 기울기가 되는 거죠. 보통 해보면 3-4% 정도 나와요. 3-4%.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그래서 보통 은행 이자율이나 국고채 이자율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자율로. 그래서 이건 은행 이자율이나 또는 국고채 이자율 측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이건
뭐 시장 그 가격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 요 베타라는 것은 기업 주가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CAPM을 정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WACC 했을 때 RD는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자 비용 나누기 부채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자 비용은 인컴 시트, 즉 대차대표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손익계산서, 부채는 대차대조표에서 즉 BS에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BS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RD도 계산할 수가 있고, RE, 여기 RI로 됐지만 RE로 우리가 그때는 그냥 개념상으로 RE로 썼잖아요. RE도 이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WACC, 즉 RWACC를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RWACC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자, 지금 시장 가격으로 측정된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자, 부채의 장부가는 그냥 시가라 합시다. 장부가가 시가라 합시다. 장부가가. 그 다음에 요게 자기자본의 시가는 시가총액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V 이꼴 D 플러스 E니까 결국엔 V값을 알 수가 있지.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WACC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토톨로지니까, 이건 토톨로지. 그러죠? 그러면 결국에는 WACC에서 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키인데요. 뭐냐면은, 이제 그 WACC 유사한 공식이 베타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냐면,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어셋의 베타, 어셋 베타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에코티 베타, 요 부분을 뎁 베타라고 불러요. 뎁 베타라고. 그러면 WACC하고 똑같은, RWACC하고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건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립한다 합시다. 예, 뎁 베타, 이것은 뎁 베타라고 부르고요. 결국에는 CAPM이라는 게 캐피탈 어셋 프라이싱 모형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에 대해 다 성립하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CAPM이라는 게. 여기 캐피탈, 여기 어셋이죠, 어셋.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요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 식이 성립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하자고요. 자, VDE는 여러 거 되죠. 이렇게. 여기서 각각이 어셋 베타, 그 다음에 뎁 베타, 에코티 베타가 오는 거죠. 그러죠. 요거로부터. 자, 이제 요걸 이제 풀어보자는 거죠. 7번 문제를.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성립한다는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요게.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업이 이제 바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500, 에코티가 500, 그 다음에 부채가 500이 있었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요 기업이 있는데, 이런 기업을 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좀 여기역으로 바꾸려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 기업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요렇게. 500, 1000짜리, 지금 여기가 1000짜리. 왼쪽이 1500이 되겠죠. 여기가 V가 1500,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자, 여태 바꿨을 때, 새로운 기업의 이제 베타, 에코티 베타가 얼마나 되냐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봅시다.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보면은, 지금, 델에코티 레이쇼가 2인 기업의 베타가 1.2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델에코티 레이쇼를 1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1로. 그랬을 때 새로운 기업의 에코티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의 베타가. 여기 정확히 표현하면 에코티 베타란 말을 써줘야 돼요. 에코티 베타. 요거예요. 베타 2. 기말고 낼 땐 정확히 해야 돼요. 에코티 베타가 1.2라 할 때. 그러죠?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기업이. 자, 지금 요렇게 가보면 요걸 요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그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바꾸려면은 증자하면 돼요. 증자하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근데 우리 가정에서
대베타가 0.7로 가정을 하자고요. 이것은 보통 주어져요. 이렇게 대베타가 0.7이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데레코트 레이쇼는 여기서 보면 여기는 2죠. 그러잖아요. 그걸 1로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 1로. 그러죠. 1로 바꿔버렸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지금 1.2라는 거예요. 이때 1.2. 이때 1.2인데, 그럼 요게 얼마가 될까요? 이때 이 기업에, 요게 지금 실인자 프라임을 여기로 바꿔요. 조금 이따 프라임을. 여기 프라임을 지우고 요걸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새로운 기업의 베타가 얼마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베타가 얼마냐. 자, 그런데 MM 정리가 이제 맞아떨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어셋 베타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셋 베타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프라임 전에, 자, 지금, 여기서 데레코트 레이쇼가 2라고 그랬으니까, 요걸 각각을 2로 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 플러스 2는 3이죠? 3. 여기 2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요 말은 대 플러스 2가 3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보죠. 1.2, 0.7, 1분의 3, 2분의 3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어셋 베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어셋 베타가. 그럼 이 어셋 베타는 지금 A 기업과 A 프라임 기업에서 둘 다 똑같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지금 요걸 어셋 베타가 지금 이거 가정을 할 때 이게 또 제가 좀 잘못한 게 있네요. 1500이 여기가 1500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1500으로. 근데 여기서는 지금 1000으로 바뀌었잖아요. 100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바꿔야겠네. 750으로 이걸 바꿔야겠네. 750으로. 그러면 똑같이 유지되죠. 그러니까 내가 500이라고 썼지만 이건 잘못 쓴 거야. 그러니까 증자를 얼마를 해야 되냐면은 증자를 지금 750을 증자를 해야 되네. 750을 증자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1000이던 것을 500을 갚고 그 다음에 25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이 수치가 500으로 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750, 1500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유지가 되지. 그러죠? 자유지간. 문제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해보면은 어셋 베타는 안 바뀌니까 요거로부터 어셋 베타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주의할 거 다시 말합니다. 750이에요. 그러니까 증자를 750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00이 아니고. 그러면은 1500에서 500을 갚으면 500이 남죠. 그 다음에 나머지 750 증자된 거에서 250이 남은 걸 자기 자본을 집어넣어. 그러면 750이 되고 여긴 1500이 되는 거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어셋 베타 계산이 됐어. 이제 요건 증자하기 전이에요. 증자하기 전 기업의 어셋 베타 계산된 거예요. 그러면 증자한 후에 새로운 기업의 어셋 베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요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업의, 이건 1대1이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 것은. 그러죠? 1대1.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0.7로 우리는 가정을 한 거고, 그럼 요거로부터 베타 2가 계산될 수가 있죠. 왜 가면 요거 바로 앞에서 계산된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죠? 이게 새로운 기업의 베타는 베타 A-0.7이 되는 거지. 그러죠? 베타 A-0.7. 제가 WACC로 쓰기도 했어요. 요것을. WACC의 베타 또는 어셋 베타라고 내로 썼어요. 똑같이. 그럼 요게 지금 같으니까. 자. 요거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로부터. 부채 비율이 달러 보이 기업 가치는 똑같다는 걸로부터 유도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로부터 유도됐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걸 알잖아요. 우리가 고도 모형에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 알잖아요. 요게 성립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요게 지금 성립하잖아요, 요게.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CAPM 모형이 맞다면은 요것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여기다가.
자, 이건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이건 주어져 있죠. 그 다음 이것도 주어져 있죠. 이 부분도. 그럼 이거 계산된 거 여기다 집어넣으러. 새로운 에코티 베타를. 그러죠? 여기다 제가 잘못했다. 이거 프라임이 붙어야 되죠. 여기가. 프라임이. 새로운 에코티 베타니까 프라임이 붙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붙여도 그냥 그 이해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새로운 기업의 RE 프라임이 나오는 거죠. RE 프라임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계산을 했어. 새로운 기업의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을 계산한 거죠. 그러면 이게 고동 모형이 맞다면은,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업의 주식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만약 성장률이 없을 때예요. 이것은 성장률이 없을 때. 그러면 성장률이 있으면 G를 빼주면 되는 거지. G를 빼주면은. 그러죠? 성장률이 있으면. 여기도 실은 프라임을 써주면 좋아요. 프라임을 써주면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div가 바뀔 수가 있어요. div는 똑같다는 전제가 숨어 있는 거지. 배당은 똑같다. 배당이 달라지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실은 여기 배당이 똑같다는 전제 하에서 그 새로운 기업의 주가를 꺼내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새로운 기업의 주가를. 여기서는 나는 그냥 배당을 줘버렸으니까. 적정 주가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5,000원에다가 조금 전에 계산된 RE 마이너스 2%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죠? 그게 이제 요렇게 풀어주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죠? 5,000원. 성장률 2%를 반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조금 전에 계산된 RE에다가 2%를 빼준 걸 분자로 쓰면 되는 거죠. 분모로 쓰면 되는 거죠. 이것을 분모로.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풀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들 되죠? 이렇게 하면 나는 재무관리 다 풀 수 있다고 봐요. 네, 수고들 했어요. 네.